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내 경쟁 후보들을 향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대선 전국의 숨가쁜 움직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네. 오늘 먼저 요즘 뭐 여론조사가 꾸준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으니까 전에처럼 쭉 여러 대선 후보들을 세워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은 이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없죠. 이제 양자 대결, 이재명 대 국민의힘 4강 후보 이렇게 양자 대결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또 오마이뉴스가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 같네요. 11일부터 12일 조사를 했죠. 리얼미터에서. 오마이뉴스 의뢰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가 지금 여당 후보로 확정됐잖아요. 이재명. 이재명? 그러면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지지율이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뭐 당연하죠. 대장동 비리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사자 가상 대결 조사 결과에 이재명 34%, 윤 총장이 33.7%, 심상정 4.2%, 그 안철수가 4%로 나타났죠.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여기서 논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재명 32.4%, 홍준표가 27.2%.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윤 총장은 오차 범위 내에 거의 뭐 붙었고 0.3이네요. 그렇죠. 이건 사실 뭐 같다고 봐야 그렇죠. 같은 거고 홍준표는 차이가 뭐 한 5% 가까이 5.2% 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꽤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나온 그 보수 야권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를 보니까 윤석열 33.3, 홍준표가 25.5,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민주당에서 이낙연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윤석열, 홍준표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니까 윤석열이 35.5, 홍준표는 24.1. 그러니까 이낙연 이 탈락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 것 같아요. 윤석열 쪽으로 많이 올라갔죠. 지난번에도 리얼미터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이낙연 지지자가 그대로 이재명으로 가는 게 34%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66%는 딴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안 찍든가. 안 찍든가 딴 데로 간다든가 뭐 야당으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전에 서른호는 한 35%는 야당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이낙연이가 지금도 뭐 말로는 승복했지만 계속 좀 찜찜한 승복 뭐 이러니까 앞으로 네 분이 더 격화되면은 아마 야당이 상당히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도 뭐 조사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조사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길리서치가 어제 내놓은 거 보면은 또 이재명 대 윤석열. 이거 보면은 윤석열이 38.1, 이재명 34.6으로 3.5% 정도 앞섰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윤석열 후보가 앞섰죠. 또 이재명 대 홍준표 오면은 이재명 33, 홍준표 35.3으로 2.3%가 또 앞섰습니다. 여기는 ARS 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재명 대 원희룡 후보. 이걸 보면은 이재명이 37.6, 원희룡이 27.3, 한 10.3% 차로 원희룡이 좀 딸려요. 그렇지만 원희룡이 대단한 거죠. 근데 유승민 보면 35.8이 이재명이고 20.4예요. 유승민. 그래갖고 15.4로 나옵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이 한길 리서치를 보면은
유승민이가 4등이에요. 네. 꼴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원희룡보다도 부족한. 예. 또 하나 12일 네. 조사한 그 데일리안 네. 여론조사 공정에서 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윤석열이 46.3, 이재명이 37.7, 예. 그리고 홍준표 49.6, 이재명 36.8. 네.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서도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이재명을 다 이긴 걸로 나와 있어요. 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원희룡은 39.9, 네. 이재명 40.1이에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유승민은 34.5대 네. 이재명 39.6으로 네. 유일하게 지는 사람은 유승민으로. 네. 유승민이 지금 4등으로 내려앉은 거예요. 일부 여론조사를 그렇죠. 보면. 네. 물론 갤럽 같은 것을 보면은 또 좀 네. 머니투데이 의뢰로 해서 12, 13일 네. 나온 거 보면은 또 거기서는 홍준표가 40.7이고 이재명은 40.6으로 거의 붙어 있고 네. 윤석열은 또 한 2점 몇 프로 정도.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을 조사한 것 보면은 이재명이 43, 윤석열 40.4. 그래서 여기서는 또 윤석열이 좀 밀리는 걸로 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 간에 상당히 엎치락뒤치락 네. 하고 있구나. 네. 양자 간에도 또 그렇죠. 이재명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서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윤석열이 앞선 데도 있고 홍준표가 앞선 데도 있는데 네. 유일한 것은 유승민이가 원희룡한테 뒤집혔다.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왜 네. 유승민이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을까요? 이번 토론회에서 좀 쫌생이 이미지, 네. 예?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정책 토론이나 좀 이런 걸로 안 가고 예. 계속 뭐 주술사니 뭐 왜 내 공약 뺏겼느니 예. 왜 초등학생들 초딩들 왜 자기 시험 답안지 뺏겼다고 따지는 것처럼 공약이라는 게 서로 뺏기는 거지 뭐 예.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꼭 층간소음으로 그 화내면서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는 동네 할아버지 이미지?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신경질적인 이미지. 이러니까 대권 주자로서 저렇게 포용력이나 여유가 없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좀 실망? 이게 상당히 컸던 것 같고 또 원희룡 후보가 지금 원희룡이 재발견입니다. 그렇지. 어제도 제주도에서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자기 고향 가서 하는 거긴 하지만 아주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이번에 2차에 원희룡 없이 딴 사람이 됐으면 상당히 토론이 재미없었겠구나. 아니, 모양새가 참 잘 된 거예요. 예, 원희룡이 예. 들어온 게. 정책 얘기도 많이 하면서 예, 예. 또 그동안에 유승민, 홍준표가 둘이 깐부처럼 편먹고 윤석열 괴롭혔거든요. 예, 그렇죠. 학생들 이지매 하듯이 괴롭혔어요. 예, 예, 근데 원희룡 후보가 홍준표를 공격하더라고요. 마구 공격. 마구 공격하니까 뭐 3.5만 불 시대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제대로 대답을 예, 못했어요. 3.0%씩 성장하려면 15년 걸린다고. 몇 년 걸리냐니까 근거가 뭐냐? 몇 년 걸린 거 계산을 못해요. 그냥 뭐 밑에 써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참 홍준표도 공부 안 했구나. 이런 네. 토론회 뭐 두세 번만 하면은 윤석열을 박살낸다고 하더니 오히려 자기가 몰려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좀 기가 살았더라고요. 네, 점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원희룡이가 홍준표, 유승민을 잡아주니까 지금 둘둘 그렇죠. 이렇게 편을 먹는 것 둘도 같아요. 깐부 편을 먹었는데 윤석열, 네. 원희룡, 네. 진짜 홍준표, 유승민 그렇죠. 이렇게 서로 깐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편을 근데 이제 나눠가지고. 윤석열, 원희룡 두 깐부는 서로 부족한 점 잘 조화를 이루어주는 것 같아요. 이 원희룡 중도 개혁적인 이미지, 예. 뭐 젊은 이미지, 그리고 또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할 정도로 유튜브 보니까 아주 강의 잘하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그 윤석열은 아무래도 정치 초년생이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를 둘이 잘 보완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 토론해 보니까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그 강하게 얘기하고 대범하고 유머도 있게 이렇게 얘기해서 인기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좀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호남에서도 내가 얼핏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니까 11일 날 광주에서 토론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잘하더라 하면서 그 윤석열 후보가 뭐 토론을 못한다 하고 그동안 홍준표, 유승민 후보 이런 쪽에서 공격을 해야 됐잖아요. 자기들은 달인이고 토론에 그건 초짜해가지고 뭐 그냥 토론하면 겁내갖고 내뺀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잘하더라고 이렇게 반응들이 나와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유승민 후보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경제 전문가 또 뭔가 이런 정책 분야의 내공이 있는 분으로서 그러한 정책과 비전을 토론을 통해서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냥 말끝마다 뭐 주술이 어떻고 점술사가 어떻고 똥침이 뭐 학문침인가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유권자라든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 그렇죠. 왜 품격을 저렇게 떨어뜨려? 그런 거 그냥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적어도 정치 대선배고 정치를 또 오래 해온 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여유를 좀 보여야 하는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좁쌀처럼 자꾸 공격하다 보니까 동네 좁쌀 영감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서울 그 2차 컷오프 전에 6차 TV 토론이 끝난 뒤에 윤석열 후보고 유승민 후보 간에 좀 언쟁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 토론 끝나고 나서는 원희룡 후보가 좀 얘기를 한 모양이야. 그 뭐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유승민 후보가 이 얘기하냐가 거기서 또 언쟁이 있었다네요. 유승민으로서는 원희룡 후보가 언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승민으로서는 원희룡한테 뭐라고 지적당한 건 상당히 속된 말로 쪽팔린 얘기죠. 오죽 깐족됐으면 저런 얘기가 나올까. 당사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딱 지적하고 나서니까 끝난 뒤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제 보니까 유승민은 어제는 좀 자제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그 신경질적인 이미지를 못 고쳤고 홍준표도 뭐 토론회만 하면 엄청난 거 보여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것도 답 하나도 못하고 야 정치인들 진짜 공부 안 하는구나. 그나마 좀 공부해서 얘기하는 게 원희룡이고 뭐 윤석열 후보도 뭐 정치 경력은 짧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나온 것 같은 좀 표시가 좀 나더라. 그런 면에서 여러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저걸 어떻게 알까 하는 것들도 답을 착착착착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아, 공부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작게 메토 뭐 이런 거 뭐 전문 용어 몇 개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건전한 상식과 이 실력을 갖고 있느냐 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제 토론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옛날보다 많이 좀 좋아졌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일지월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제주 토론에 앞서서 그쪽에 제주 선대 임명식을 가졌지 않습니다. 가졌거든요. 거기서 상당히 톤이 높은 어떻게 보면 작심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은 국민의 힘을 뭐 좀 겨냥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것은 홍준표, 유승민 후보 그러한 태도를 좀 공격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당내 그런 경쟁 주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까지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 선배들이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다가 핍박을 받는다. 훌륭한 검사다. 이렇게 하더니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니 핍박이 갑자기 목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 점은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서운한 감정을 상당히 토로를 했어요. 그렇죠. 홍준표 같은 경우는 뭐 조국 수사가 지나쳤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저 민주당 후보인지 국민의힘 후보인지 모를 정도의 얘기를 했죠. 윤 총장도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손잡고 거기 프레임에 맞춰서 저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의 역공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순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요. 어제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 유승민이가 그 이재명
경기지사랑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를 윤 총장과 고발사주 연루 검사와의 관계랑 비교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 후보가 그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야당 후보가 할 소리냐. 예.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하겠냐. 예? 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네거티브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승민, 홍준표는 눈 감고 칼 휘두르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된 이후 그 한 1년 넘게 탈탈탈 네. 털린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래도 지금 뭐 특별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라든가 네. 여권에서 그 탈탈탈 털면서 만들었던 그 프레임을 가지고 네. 다시 씌워가지고 네. 당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네. 의혹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공격하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 어떤 시점에서 이걸 끊어야겠다 해갖고 어제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보여져요. 어제 상당히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있어. 저 토론에서도 그 얘기했죠. 홍준표가 제주도를 한국의 라스베가스로 만들겠다. 라스베가스만. 그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건설업자가 좋아하는 그런 공약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당의 대표로 대통령 한다고 나서서 여기저기 포탄 던지고 다닌다. 이런 얘기하니까 폭탄 던지고 다닌다고. 홍준표는 별 생각 없이 아마 공약 밑에 써준 대로 읽었을 거예요. 본인이 그거 깊이 생각했겠어요. 거기 별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본인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난 대선 떨어지고 5년 내 차기 대통령 될 그런 꿈을 갖고 준비를 해왔다 했는데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공부 안 하고요. 특히 저 검사 출신들은 공부 더 안 합니다. 좀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술자리에서 한두 마디 들은 거 그걸 마침 책 읽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예요. 그러니까 토론에 보면은 수준 차이가 확 나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경선이 4강으로 압축되고 뭐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그렇죠. 후보자가 선출이 되는 거. 여기에 네 사람 다 정치 생명을 걸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은 떨어지면은 낙마를 하면 더 이상 뭐 정치 꿈을 대통령 꿈을 갖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좀 같고. 곤란하죠. 원희룡 후보야 4강에 있죠. 들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얘기는 설사 뭐 대선 후보가 안 되더라도 당권은 예약된 거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64년생이거든요. 한국 뭐 56세. 뭐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죠. 그래서 청청하죠. 차차기를 뭐 얼마든지 이번에 원희룡의 재발견이에요. 그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박용진이가 그래도 좀 똑똑하더라고요. 얘기 좀 되고 한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이가 내부 총질 안 하고 또 중도 확장성 있고 대장동 전투력 있고 지사를 해봐서 잘 아는데 저는 제주도에 연임까지 했으니까 너무 오래 있어서 서울에서는 잘 모르는 희귀한 용이잖아요. 희귀한 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희룡에서 아주 대중성 있는 대룡으로 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윤석열 총장으로 봐서는 원희룡이가 라이벌이지만 천군만마일 수도 있죠. 그렇죠. 토론회를 이전 초급판에서 그래도 공약 얘기를 하는 분위기로 좀 바뀌었어요. 희룡 선수가 젊은 50대가 선배들 좀 잘 좀 아시오.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요.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 원희룡 오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카운터 파트로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통령 되고 뭐 총리 시켜도 되는 것이고 원희룡 후보가 또 당 대표 시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당 것이죠. 대권 주자가 뽑히면 그 다음에 다시 손잡고 공동 선대본부장이나 뭐 다시 같이 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종의 런닝메이트 지금 비슷하게 돼가고 그렇죠. 있어요. 서로 그 약점을 보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괜찮은 선택지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도 중도에 뭐 기권하고 손잡고 이러면 또 제가 본 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기권은 안 하죠. 네네. 이제 끝까지 가긴 가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들이 런닝메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뭐 이 경선이 끝나더라도 자기
정권에서 잘 조화를 이루겠구나 그런 안도감을 신뢰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5월 동주격이지만 사실은 두 사람은 잘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격상 독불장군. 예, 안 맞아요. 혼자 노는 사람이 홍준표도 왜 독구다이라고 그러냐, 독구다이. 예, 본인 스스로 혼자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예, 유승민도 뭐 누구랑 저 어울려 본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저기는 윤석열 1위를 넘기 위해서 같이 일시적으로 손잡고 공격하는 거고 윤석열과 원희룡의 관계는 더 끈끈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일정 부분에서 두 분 그 경쟁 후보의 날선 공격을 좀 꺼내야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작심 비판을 한 게 아닌가 네.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반격이 네. 일종의 막말 반격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네. 들더라고요. 네. 좀 도를 넘는 인신 공격을 했어요. 네. 홍준표 후보는 네.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 덕분에 벼락 출세를 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못된 버리장머리를 고치라. 네.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고 네. 전에도 범죄 공동체 뭐 이런 얘기를 쭉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한편이 돼서 보수 계멸의 선봉장이 된 사람이 지금은 검찰을 이용해서 장모와 부인의 비리를 방어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서 그건 민주당 얘기 아니에요. 민주당도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박범계가 하는 얘기고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버텨주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정치적인 뜻을 품지 않았으면 국민의힘이 지금 대권 주자가 누가 있겠어요. 지리멸렬할 뿐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인신공격성, 인신공격이죠. 도를 넘는 공격이 어제도 아닌가.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부패지수 뭐 보니까 조사한 거 보니까 이재명이가 제일 부패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고 내가 제일 깨끗하다 그랬는데 누가 봐도 홍준표는 재판에서 무죄로는 됐지만 누가 봐도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그 재판 결과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자기 청렴하다고 자랑할 거 아니죠. 교도소 담벼락에 많이 섰던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네. 문 정권의 충격 노릇을 한 덕분에 벼락 출세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이게 똑같아요, 말이. 본인과 부인, 장모 사건들을 챙기고 일일 일망언을 끊고 정책 공부 좀 하라.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고 지지도가 나온다고 정치가 그리 우습게 보이냐. 뭐 이러면서 그 윤 총장을 향해서 비겁한 후보, 약점 많은 후보다 이런 해시태그까지 남겼어요. 네. 비겁한 후보, 약점 많은 후보.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당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당이 들어온 지 석 달 분이 안 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당에 대해서 좀 개혁하고 쇄신하라는 차원인데 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개인을 향해서 보수계멸의 선봉장, 문재인 정권의 중견 노릇, 그래서 벼락 출세했다. 그리고 장모 부인 비리, 검찰 동원해서 방어했다. 또 유승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벼락 출세했고 본인 부인 장모 사건부터 좀 챙겨라. 너희들 다 범죄 공동체 아니냐? 범죄자들 아니냐? 그 얘기고 그게 무슨 비겁한 후보, 무슨 비겁한 후보인지. 그러니까 유승민, 홍준표의 저런 막말들, 거친 말, 저렇게 저질스러운 말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자꾸 돌아오는 거죠. 보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거. 또 하나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읽고 있는 민주주의를 시급히 복원하고 하는데 보수가 좀 앞장서야 되는데 유승민, 홍준표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전 투구하고 그냥 물어뜯고 핥히고 꼬집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전체 보수의 표를 갉아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특히 뭐 초재선 예. 정도 뭐 하태경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 같으면은 좀 저격수, 공격수 역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과한 언사를 사용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지금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지난 대선에도 출마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에서는 현직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원로급의 중진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선배 정치인들이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막말성, 인신공격을 하는 거 이게 과연 합당하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 품위할 때 품자, 품격할 때 품자가 입구자 3개 있거든요. 맞습니다. 입구자 3개는 품위할 때 품자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말을 좀 격조 있는 말, 점잖은 말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힘을 불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에이 저 뒤통수 때리고 그 뒤에 모반 중상 모략하는 말들 저런 말들을 자꾸 한다는 게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좀 품격 있는 이런 토론을 이끌어가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을 서야 할 뿐이고 그렇게 기대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좁쌀 정치인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탄탄히 2강 1중을 형성을 했고 원희룡 후보가 1약이었다면 오히려 이제는 완전히 원희룡 후보가 3위로 올라와 버렸다. 원희룡 후보가 어제도 나 4등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석차 안 밝혔거든요. 자기 4등이라고 그랬는데 저런 좀 매력 있는 토론 태도 오히려 충분히 3등으로 갈 수도 있겠다. 아니 2차 컷오프 때도 당심에서는 3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을 제치고 지금 당원들 그 책임 당원들. 다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아무래도 유승민의 그런 조직력이 오래전부터 해왔고 뭐 인지도가 좀 더 높다고 봐야겠죠. 거기에서 밀려갖고 지금 4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왜 지금 4위로 밀렸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좀 성찰은 필요한 것 같고 홍준표 후보도 지금 20, 30대한테 이 인기가 좀 있다 할까 지지를 받는 것은 그동안 사이다 발언을 좀 했다. 뭐 그런 건데 지금 사이다가 그냥 다른 걸로 독극물로 변한 것 같아요. 뭐 말은 시원시원하게 했는데 뭐 노조 없애고 뭐 해주고 뭐 확실하게 했는데 뭐 뒷받침이 안 돼주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볼 때는 뭐 해준다고 그러니까 젊은층도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취업도 안 되지, 뭐 주택이나 모든 거 다 힘든데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환호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뒷받침이 되냐 이거죠. 누구는 말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그래서 홍준표는 디테일에 너무 약한 막말. 그리고 유승민은 제가 보니까 그 인격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는 분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뿐이죠. 왜? 남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막말 본성이랄까 이것이 다시 도지면은 과거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 가졌던 우리 유권자들이나 시청자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오히려 그러한 것이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독극물 발언으로 돼가지고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좀 유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15일 서울에서 이제 1대1 맞짱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격렬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격렬은 하더라도 검증하는 것 자체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품격 있는 토론을 해주기를 좀 같이 기대를 해보죠. 옛날에 그 존 맥케인이나 뭐 레이건 대통령 이런 사람들 품격 있으면서도 할 말 다 했잖아요. 좀 우리 보수는 품격이거든요. 그걸 좀 기대합니다.